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72번째 시간으로 일본물어 10-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물어 10-2 신상목.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 제작. 인호 지도의 정확성은 놀랍다. 그 정확성에는 비결이 있다. 첫째, 인호의 천문학 지식이다. 인호 지도가 동시대 여타 동양 지도와 가장 비교되는 점은 정확성이 아니라 기지에 깔려있는 지도에 대한 인식이다. 당시 중국과 조선의 지도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 사상과 사방을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지리정보를 표시하는 반격법에 기초하였다. 지리는 철학, 사상, 관념과 분리되지 못하였다. 근대 지도의 요체인 위경도 좌표 개념도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인호 지도는 동양의 관념적 지도를 배제한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었다. 최초 청량 여행의 동기가 자오선호 길이의 계산에 있었던 만큼 인호는 구체로서의 지구와 위경도 좌표 개념 등 근대 천문 지리학에 입각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군대에서 독도법을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현재 지도의 사용의 첫 번째 단계는 현위치 파악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지도 제작자가 각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지도를 제작하였다는 말과 통한다. 인호는 지표면에서 실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인호는 이를 위해 천문학 지식을 동원하였다. 태양과 주요 천체 고도 및 운행을 관측하고 지표면의 주요 지형지물 주로 높은 산봉우리를 통해 현 위치를 확인하는 삼각 측량 방식을 고안하여 측량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정하는 한편 이를 위도와 경도의 좌표로 설정하여 지도에 반영하였다. 인호의 일기에는 총 3754일간의 청량기간 중 1404일에 걸쳐 하루 수회에서 수십 회에 이르는 천문관측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청량의 결과 인호가 실적을 통해 계산한 위도 1도에 그리는 현대의 측정치와 오차가 1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호가 고안한 천체 관측을 통한 지도 제작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읽었지만 사실 문과 출신인 나로서는 전부 소화하기 어려웠음을 고백한다. 인호의 천문학에 대한 지식과 지도 제작에 대한 이해는 현대 일반인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발달된 청량 기술이 뒷받침돼 인호 다다 타카가 사용했던 양정과 거리 측정기 왼쪽과 방위판 오른쪽. 둘째, 비결은 일종의 사회적 공공재로서 일본 사례에 발전된 청량 기술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에도 시대에 들어 경제가 번성하면서 일본에는 각종 도로, 운하성, 수도 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빈번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각종 지형지물의 거리, 각도, 높이 등을 측정하는 고급 청량 기술의 축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호는 전문 지도 제작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인호가 상인 시절부터 마을의 제방이나 도로 건설 등 공공 토목 사업에 참여하면서 청량의 기초를 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호는 도선법이라는 청량법을 사용하였다. 도선법이란 청량 지점에 포를 꽂아두고 다음 지점에 포를 꽂아 양자 간의 거리와 각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 지점 간의 거리, 각도, 방위, 경사도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당시 일본에는 이런 도구의 계측기구의 상용화가 진전되어 있었다. 인호는 이러한 기구들을 구입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부 개량하여 사용하였다. 에도 장안의 유능한 전문 기술자들과 협업하여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인호 지도 제작을 가능케 한 도구적 기초가 되었다. 33,889km를 답사. 대일본 연해 여지 전도의 부분도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놀랍도록 정밀하게 일본 국토를 그려냈다. 셋째 비결은 이노 자신의 집념이다. 아무리 천문학 지식이 풍부하고 뛰어난 청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청량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일본은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해안선이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다. 현대기술로 측정한 일본 해안의 총 연장은 33,889km로 이는 지구 외경 약 4만 km의 85%에 이르는 거리이다. 이러한 해안선 전모를 한 사람이 오로지 두 발에 의지해서 현장에서 실측을 하여 지도를 제작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평균 수명이 40세이던 시절에 이노는 50이 넘는 나이에 일본 해안선 실측이라는 도전에 나섰고 누구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그 도전에 성공했을 때 그는 1년이 넘은 나이였다. 나이는 숫자일 뿐임을 증명한 이노의 집념과 생애는 어찌 보면 100년 인생이 주어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배움에 정진하고 스스로 부여한 사명감으로 위협을 이룬 이노의 생애는 메이지 시대의 과학적 사고, 근면, 끈기, 스토리로 초급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졌고 지금도 이노는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하나이자 본받고 싶어하는 삶의 귀감으로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노지도는 대동여지도보다 수준이 낮은 지도,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 한국의 서적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이노지도와 대동여지도를 비교하는 글들이 종종 보인다. 상당히 많은 글이 대동여지도와 이노지도를 우열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일례로 어떤 지리공간 개척 전문가의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노지도는 당시 청량수린 거리와 방위에 의한 도선법으로 해안선과 도로를 따라 개척하여서 작성한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표에 표기된 성과는 해안선과 도로, 전답, 호소, 섬 등에 그친 데 비해 대동여지도는 한반도 전역의 지형과 도로를 비롯하여 22종에 달하는 지형지물을 표기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형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혼자의 힘으로 청구도, 동야도, 대동여지도 등 3대 지도를 만들고 동여지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등 3대 지지를 편찬한 김정호와 단지 청량에만 전념한 이노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겠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오음을 느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